자, 덕산고 3학년 여러분, 소리 잘 들립니까? 네,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6월 모의평가 화법과 작문에 해당되는 영역,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고요. 이렇게 원격 수업 영상을 가지고 진도를 나갈 겁니다. 면접 수행평가 진행하면서 진도 나가는 걸 병행을 할 겁니다. 자, 당부의 말을 한 가지 하자면은, 참고로 이 수업 영상은 수행평가가 마무리되고 나면은 얼마 있다가 내릴 겁니다. 영상을 내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주어진 수업 시간 안에 영상 제대로 안 보고 딴짓하거나 놀거나 아예 뭐 다음에 저기 시험 직전에 좀 임박해서 보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지금 놀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영상 시간 주어졌을 때 꼼꼼히 잘 듣고 수업 내용,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 잘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볼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첫 번째 지문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부터 37번에 해당되는 지문이고요. 자, 다음은 봉사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다. 자, 봉사동아리 학생들이 청중이죠. 강연이에요.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땡땡 산림연구소 연구원 김은 아니지만 땡땡땡입니다. 산림연구소 연구원 분께서 지금 강연에 나오셨어요. 강연 시작에 앞서 먼저 사진을 보실까요? 사진부터 딱 제시를 하고 있죠. 어떤 사진일까요? 사진을 보여주며 기억나시죠? 지난 겨울방학에 가로수 지킴이 활동을 하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자, 이 봉사활동 동아리 학생들이 지난 겨울방학 때 가로수 지킴이 활동, 봉사활동을 했었나봐요. 뭐예요? 사진을 통해서 경험을 환기하고 있죠. 환기라는 것은 떠올리게 하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경험을 떠올리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바탕으로 경험을 환기하고 있고요. 이번 여름방학에도 가로수 지킴이 활동을 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여름에도 하나봐요. 여름에도 여름철 가로수 고사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강연의 주제가 나와 있죠. 자, 이런 주제 같은 거는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름방학에 활동을 하니까 이제 여름철 가로수 고사의 원인과 대책 이거를 주제로 강연을 왔다고 지금 이 강연의 주제를 먼저 서론에서 도입부에서 이렇게 던지시고 계세요. 즉 도입부에서는 뭐예요? 이 청중들의 지난 경험을 환기하면서 이번 강연의 주제가 뭔지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사진을 보여주면 사진 이번에도 사진이죠? 사진을 활용을 많이 하시네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질문. 여러분이 사는 땡땡시의 2년 전 사진입니다. 지금 이 청중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익숙한 곳이겠죠? 이런 익숙한 곳을 바탕으로 또 질문을 하고 있고 몇 월의 모습일까요? 자, 이번에도 뭐예요? 질문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청중들을 지금 강연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청중의 답변을 듣고 그쵸?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참여 유도 질문을 통해서 참여도 11월이나 12월이라고요? 그렇게 보이지만 8월의 모습입니다. 그해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 기억나시죠? 하면서 이번에도 뭐예요? 경험을 환기하고 있어요. 경험. 질문을 통해서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사진을 보여주며 사진을 굉장히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이 사진도 가뭄과 폭염으로 말라 죽은 가로수의 모습입니다. 특히 도시의 가로수가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건조에 취약한 것은 도시의 열악한 토양 환경 때문입니다. 자, 도시의 가로수가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건조에 약하대요, 굉장히.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열악한 토양 환경 때문이야. 잠깐 이 옆에다 도식화 해보자면은 도시의 가로수가 이게 지금 도시의 가로수가 주된 그 화제거리죠. 도시의 가로수가 열악한 토양 환경 때문에 이런 원인 때문에 어때? 건조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치? 자, 도시의 토양은 물이 스며들기 어려워 토양 내 수분 함유량이 매우 낮습니다. 자, 열악한 토양 환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지금 나와 있죠? 물이 스며들기 어렵고 토양 내 수분 함유량도 매우 낮아요. 자, 그림을 보여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차도와 보도의 압력으로 토양 입자 사이의 틈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 스며들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계속 도시는 막 차도 지나다니고 사람도 지나다니고 하면서 땅이 계속 밟히고 압력을 받잖아요. 그래서 흙과 흙, 입자 사이에 틈이 굉장히 좁대요. 그래서 물이 스며들기 어렵다, 이렇게 틈이 줄어들어 있다라는 이 스며들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로 인해 뿌리에 충분한 수분이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열악한 토양 환경 때문에 도시의 가로수들은 수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건조에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건조에 강한 수종을 가로수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조에 강한 수종을 가로수로 선정한다. 건조에 강한 수종. 잔뿌리가 땅 표면 가까이 분포해서 적은 강우량에도 수분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여기 건조에 강한 수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죠. 자, 이와 함께 가로수가 건조에 견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가로수의 기존 보호틀을 확대해 물이 스며드는 면적 넓히고 잔뿌리가 잘 자라나도록 최대한 생육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환경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서 보호틀 확대하거나 생육 공간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의 가로수가 지금 이런 열악한 토양 환경 속에서 건조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를 위해서 건조에 강한 수종을 선정하고 환경을 좀 개선해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 문단에서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 기후변화로 가뭄과 폭염이 심해지고 있어 도시의 가로수에 수분을 공급하는 일이 절실합니다. 건조에 취약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해결을 했었는데 최근 기후변화로 가뭄과 폭염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걸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도시의 가로수에 수분을 공급하는 일이 절실합니다. 지금 가뭄과 폭염이 너무 심해져서 수분을 공급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수분 공급. 가로수가 말라 죽지 않도록 땅 표면 아래에 20cm까지 적셔주려면 2시간 이상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폭염에는 잠시 쏟아지는 소나기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살수차를 동원해 물도 뿌리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직접 나무마다 물주머니를 매대고 토양보습제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수분 공급, 물주머니, 보습제, 이런 것들. 누가?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해야 되는 일이라 여러분과 같은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자원봉사 역할이 이제 누가 할 거예요? 봉사동아리 학생들이 여름에 할 거죠? 자,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역할이죠? 역할. 가로수를 지키는 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도시를 더욱 건강하게 가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땡땡시의 가로수가 올 여름에 말라 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의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의의. 구체적인 역할, 그리고 이런 역할의 중요성, 의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강연을 마칩니다 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35번부터 보겠습니다.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 답일까요? 답은? 그쵸, 2번이죠? 자, 2번. 강연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경험 환기하고 있다. 환기라는 것은 아까 떠올리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였고, 지금 청중의 경험 계속 환기하고 있었죠. 겨울에 했던 그 가로수 지킴이 활동, 그리고 그 여름에 더웠던 그 폭염, 이런 것들 계속 떠올리게 하고 있어요. 1번부터 3, 4, 5번 한번 잠깐 간단하게 왜 틀렸는지 보자면은, 강연 대상을 다른 소재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빗대어 펴는 부분 없었어요.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비유를 썼다는 건데, 비유적인 표현 나타나는 부분 없었어요. 3번 통계자료 인용해서 강연 내용. 통계자료 인용한 부분이 있었네요. 통계자료 없었죠? 자, 통계자료 없었고. 4번 과거 사례와 최근 사례를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다. 자, 과거 2년 전 사진 얘기하면서 2년 전 얘기는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최근 사례와 대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5번 강연을 하게 된 소감을 밝히며 강연을 시작하고 있다. 아니에요. 소감 같은 거 밝히지 않고요. 바로 사진 보여주면서
경험 환기하면서 주제 딱 바로 던지고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정말 딱 발음이 꼬이네요. 할 말만 딱 하면서 강연을 시작하는 모습이었죠. 그건 아니죠. 네, 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 36번입니다. 다음은 동아리 부장이 강연자에게 보낸 전자우편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운 강연자의 계획 중 강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쌤이 지금 혀 끝에 혓바늘이 나가지고 발음이 조금 삽니다. 이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시 땡땡고등학교 봉사동아리 부장입니다. 여름방학 봉사활동을 위해 도시의 가로수가 여름에 왜 말라 죽는지,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활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자 동아리 학생들을 대표해 강연을 부탁드립니다. 강연하실 때 저희 지역과 관련된 자료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 요구했으니까 강연자가 이걸 바탕으로 강연 계획을 세웠을 건데, 자, 요게 어떤 식으로 지금 산지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1번, 청중이 여름방학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 여름철 가로수 지킴 활동을 위한 준비사항을 안내한다. 자, 지금 뭐뭐뭐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거 설명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뭐 무엇을 챙겨와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얘기가 있었나요? 아니죠. 자, 지금 청중들이 하는 역할, 그리고 그런 역할의 중요성이나 의의 정도는 얘기했을지 몰라도 준비사항을 안내한 건 없습니다. 준비사항 아니죠. 1번이 답이고요. 자, 2, 3, 4, 5번도 한번 볼게요. 청중이 도시 가로수 고사의 원인을 알고자 하므로 왜 말라 죽는지 원인을 알고자 하므로 이와 관련된 도시의 토양 환경을 시각자료를 활용해 설명한다. 자, 일단 지금 왜 말라 죽는지 원인 알고 싶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한 도시의 토양 환경, 아까 뭐 이렇게 입자 간의 틈이 너무 막 줄어들어 있고 좁고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림 보여주면서 얘기하고 있죠. 시각자료 활용해 설명하고 있는 거 맞아요. 2번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청중이 도시 가로수의 고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알고자 하므로 가로수에 수분을 공급하는 다양한 방안을 설명한다. 자,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 물어봤죠? 방지하기 위한 방안 알고자 하므로 맞죠? 가로수에 수분을 공급하는 다양한 방안. 자, 가로수에 수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제시된 게 뭐가 있었어요? 일단 아까 나왔던 뭐 소나기 얘기도 나왔었고 살수차 얘기도 나왔었는데, 자, 이런 것들 가지고는 턱이 없다 그래서 어떤 방법까지 제시가 됐습니까? 사람이 직접 나무마다 물주머니 매달고 토양보습제 투입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설명된 거 맞죠? 그렇지? 그래서 다양한 방안 설명을 했어요. 3번 맞고. 4번, 청중이 봉사활동의 의의를 알고자 하므로 봉사활동이 가뭄과 폭염에서 가로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거는 뭐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정리했죠. 읽으면서. 4번 맞고. 5번, 청중이 자신의 지역과 관련한 자료를 활용을 희망하므로 땡땡씨의 사진을 보여주면 질의응답한다. 희망한 거 맞고, 땡땡씨 사진 보여주면서 질의응답했죠. 여기 여러분이 사는 땡땡씨 2년 전 사진입니다. 그래요. 이것도까지 다 충족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다음 37번입니다. 다음은 학생이 강연을 들으면서 작성한 메모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듣기 과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학생이 지금 강연 들으면서 메모한 내용이고요. 자, 일단 선지 보면서 여기 각각 A, B, C, D, E 보겠습니다. A, 화살표를 사용하여 강연 내용을 메모한 것으로 보아 세부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면 되겠고, 한번 볼까요? 자, 화살표 사용하고 있고요. 압력으로 인해서 토양 빈틈 줄어들므로써 수분 전달이 안 된다. 이렇게 정보들 사이의 관계 파악하면서 듣고 있죠. 이때 관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인과관계. 이로 인해서 이렇게 되고, 요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 이거를 화살표를 가지고 이렇게 도식화 해놓은 거죠. 자,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 B, 강연 이후 조사 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보아 강연 내용에서 더 알고 싶어하는 점을 떠올리며 들었겠고, 더 알고 싶어하는 점. 자, 볼까요? 건조에 강한 나무의 종류를 찾아봐야지. 그쵸? 자, 건조에 강한 나무의 종류에 대해서 강연에서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이건 뭐예요? 강연 내용 들으면서 청중이 추가적으로 자기가 이제 궁금하게 된 점, 호기심이 생긴 점, 이 부분을 조사해봐야겠다. 계획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2번 맞고. 다음 C, 동네 가로수의 보호틀을 교체한 이유를 추측하는 것으로 보아 강연 내용은 자기 경험과 관련지으며 들었겠군. 자기 경험. 우리 동네 가로수 보호틀도 건조에 대비하기 위해 큰 것으로 교체한 거겠군. 아, 그쵸. 지금
지나가다가 동네 가로수 보호틀 이제 교체한 거를 본 거야. 이런 경험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이런 경험이 강연 내용이랑 연계되면서 이게 그 건조에 대비하기 위해 한 거구나 하고 강연 내용이랑 연계 짓고 있는 거죠. 관련 지면서 들은 거 맞죠? 3번 맞고요. 자, 4번. 자신이 할 일에 따로 묶은 것으로 보아 특정 기준으로 정보를 구분하면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할 일 해놓고 무엇을 묶었냐면은 물주머니 달기, 토양 보습제 투입 해서 봉사 그 여름철 가로수 지킴이 그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따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할 일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자, 따로 묶은 거 맞고요. 그리고 여러 정보들 중에서 특히 우리가 봉사자로서 해야 될 일을 딱 구분해 놨어요. 그쵸? 그리고 이 특정 기준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할 일에 해당하는 정보인가? 아닌가? 이걸 바탕으로 들은 거겠죠? 이 기준을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렇게 따로 묶어서 구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번도 맞는 내용이고. 자, 마지막 5번. 자, 이제 5번 남았겠죠? 5번이 답인데요. 강연 내용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강연 내용의 논리적 모순을 확인하면 그렇겠고 되어 있는데, 자, 볼까요? 폭염 외에 대기오염도 가로수 고사의 원인 아닐까? 라고 자기 나름대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연자가 폭염이 그 가로수 고사의 원인이라고 이제 그 폭염을 이제 주된 원인으로서 강연을 했는데, 지금 듣는 그 청중 입장에서는 이런 원인이 이것뿐일까? 대기오염도 원인이지 않을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강연 내용의 논리적 모순을 확인하면서 듣고 있습니까? 강연 내용이 잘못됐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이렇게 지적하면서 듣고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추가적으로 이런 원인도 있지 않을까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논리적 모순을 확인하고 있다. 이 부분이 틀렸지.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37번까지 첫 번째 지문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 이어서 38번부터 42번까지에 해당하는 지문 읽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헌법과 장문 용어 문제죠. 자, 가는 학생들의 대화이고 나와 다른 대화에 참여한 학생들이 작성한 초고이다. 헌법과 장문 이렇게 학교에는 문제인데, 자, 어떤 대화 나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1. 이번 과제가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글을 써서 독자와 공유하기잖아. 과제에 대해 생각 좀 해봤어? 의류수거에 대해 쓰려고 찾아보고 있어. 너는? 자, 지금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쓰려고 한다고 나와있죠? 나도 의류수거함에 대해 생각했는데, 자, 지금 이게 글에서의 중심 소재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잘 됐다. 찾은 자료 나한테 전자우편으로 보내줘. 그죠? 자, 그리고 A로 묶여있어요. 네, A로 묶여있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가 39번에 있는데, 자, 참고로 39번은 이 A 부분만 읽고도 풀 수 있는 문제여가지고 일단 여기 한번 확인하고 바로 문제 가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네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해서 좀 당황스러워. 미안해. 기분 상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나도 자료 준비되면 줄 테니까 공유 좀 부탁해도 될까? 자, 보면은 보내줘에서 부탁해도 될까로 바뀌었죠. 자, 우리 이거 1회고사 때도 선생님이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자, 의문형을 사용해서 의문형의 완곡한 표현 이렇게 했었죠. 그치? 그래서 지금 친구가 보내줘 하고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명령형처럼 이렇게 보내줘, 줘 이런 표현이 쓰이긴 했지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욕을 하고 있어서 당황스럽다라고 말했고,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사과를 하면서 의문형의 완곡한 표현으로 바꿔서 다시 부탁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알겠어 그렇게 하자 하고 둘 사이의 갈등이 잘 해결이 됐죠. 자, 그러면 잠깐 넘어가서 A 여기 해결을 해보자면은, 자, 몇 번일까요? 한번 보세요. 쭉. 자, 어떤 겁니까? 4번이죠? 그쵸? 상대방에게 원하는 바를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 보내줘 했더니 부정적인 반응, 당황스러워. 그래서 질문의 방식으로 부탁해도 될까? 하고 의문형을 통해서 완곡하게 상대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그래서 요구에서 동의를 구하는 걸로 바뀌었죠. 즉, 약간 직설적인 표현에서 완곡한 표현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학생 1. 그런데 넌 왜 의류 수거함에 대해 쓰려고 해? 동기가 뭐니? 물어보고 있죠. 동기. 학생 2가 평소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도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 학생 2 같은 경우는 동기가 뭐예요? 평소에 문제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주변 친구들도 이런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입니다. 학생 1 같은 경우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동의하고 있죠. 자, 동의. 수거함이 망가진 채 방치되다가 수거함 주변에 옷들이 버려져 있잖아. 옷들이 이렇게 버려져 있는 문제. 맞아 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동의하고 있어요. 의류수거함 주변이 쓰레기장이 되고 있어. 의류수거함에 수거 대상이 아닌 물품과 쓰레기들도 많고 너는 수거함이 그렇게 된 원인이 뭐라 생각해? 자, 여기 쓰레기들이 많다. 옷들이 버려져 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지금 의류수거함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들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글을 쓰게 된 동기죠. 학생이가 이거에 대해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묻고 있어요. 학생 1 같은 경우는 자, 얼마 전 신문기사를 봤는데 신문기사 땡땡시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만 시청이 적극 노력해서 잘 해결됐다는 걸 보면 우리 시청의 대처가 미흡해서인 것 같아. 신문기사를 토대로 봤을 때 우리 시청의 대처가 미흡해. 그래서 의류수거함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그 원인을 이렇게 시청의 대처에서 찾고 있어요. 학생 1은 시청의 대처. 이게 학생 1 원인. 학생 2 땡땡시청은 어떤 노력을 한 거야? 자, 지금 뭡니까? 지금 앞에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이제 원인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지금 이 시청이 어떤 노력했는지 구체적인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파손된 수거함을 수리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수거함 사용법을 알리는 캠페인도 했대. 자, 수거함 수리했고요. 캠페인도 했어요. 이게 구체적인 정보죠. 그러니까 네 말은 우리 시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게 원인이라는 거지? 자, 지금 뭡니까? 앞서 말한 학생 1이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제시한 정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앞에서 제시한 이게 원인, 시청의 대처가 미흡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제시한 정보, 수감 수리도 하고 캠페인도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의견, 그리고 의견을 재차 정리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맞아 하고 이제 네가 지금 이해한 게 맞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공공의 문제 해결은 시청의 영향력이 크니까. 자, 학생이가 그 말도 맞지만 하면서 지금 일부 동의하고 있어요. 그 말도 맞지만 일부 동의 인정하면서 이용자의 탓이 더 크지 않을까? 자, 학생이는 어때요? 학생 1과는 조금 방향이 다르죠. 원인이 이용자의 탓. 자, 이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아무리 시청이 관리를 잘해도 이용자들이 함부로 사용하면 궁극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 하지만 시청이 수거함의 올바른 이용 방식을 안내하는 게 먼저 아닐까? 시청이 먼저 나서야 되는 거 아닐까? 안내대로 의료를 올바르게 배출하면 선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 그치? 이런 방식을 시청이 안내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안내대로 이런 시청을 안내했을 경우 이런 이익도 있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 이름 계속 시청이 나서야 된다. 시청의 이런 영향력이 중요하다. 시청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된다. 이런 의견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학생 1은 이제 그 학생 1의 의견을 일부 동의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용자의 이런 이용자가 더 주된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 주된 원인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가 다르죠. 학생 2.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용자부터 변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넌 다르게 접근하는구나 하면서 지금 서로 입장이 다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입장 차이 재차 확인.
그런 해결 방안을 구상해서 각자 글을 써보자. 아, 그래, 우리 생각 다르니까 우리 각자 자신의 어떤 주장, 자신의 생각하는 주된 원인을 바탕으로 글을 써보자 하고 제안을 하고 있죠. 좋아. 나는 시청 누리집 게시판에 시청의 조치를 촉구하는 글을 올릴 거야. 시청 누리집 게시판 여기다 쓰겠다. 이게 이제 매체가 되겠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매체. 그러면 나는 우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글을 써서 학교 신문에 실어야지. 자, 이것도 뭐예요? 매체죠. 각자 이렇게 매체가 달라요. 좋아, 그렇게 하자. 하고서 이제 학생 일은 나, 학생 일은 다 이렇게 초고를 썼습니다. 자, 그 전에 38번 문제가 가만 읽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서 이거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은 뭡니까? 얼마 전 신문기사 봤는데, 자, 땡땡시에서 잘 적극 노력해서 해결했어. 대처를 잘해서. 이런 거 보니까 우리 시청의 대처가 미흡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안의 원인을 묻는 상대에게, 지금 이게, 이 원인, 학생이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학생이 대답한 거잖아. 그래서 사안의 원인을 묻는 상대에게, 그치, 맞죠? 신문기사의 내용을 근거로 답하고 있다. 맞는 내용이죠? 1번 맞는 내용이고. 2번, 니은은 뭐냐면은, 땡땡시청은 어떤 노력을 한 거야? 구체적인 추가 정보를 요구한 거죠? 상대가 언급한 신문기사의 내용에 대한 세부 정보를 상대에게 요청하고 있다. 맞는 내용이죠. 3번, 디귿. 그러니까 네 말은 우리 시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게 원인이라는 거지? 의견을 재차 정리 확인하는 부분이었는데, 자, 사안의 원인에 대해 상대의 의견을 확인하고 있다. 확인하는 거 맞죠? 상대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네 의견이 이거 맞지? 하고 확인하고 있는 거 맞죠? 3번 맞고. 4번, 리을. 그 말도 맞지만 이용자의 뜻이 더 크지 않을까? 상대 의견을 일부 동의하면서 자신의 의견, 자신의 주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 의견을 인정하면서, 그치? 상대가 다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럼 이제 5번일 텐데 답이 미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용자부터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넌 다르게 접근하는구나. 해서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이거를 미음에서는 자신이 언급한 내용을 일부 반복하며 이용자부터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일부 반복한 건 맞아요. 왜냐면 앞에서 이용자의 탓이 더 크지 않을까? 이거를 여기서 이용자부터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절충안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입장차를 입장차가 이렇게 서로 다르면은 이때 둘 다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대안을 마련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선 지금 그냥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있는 것뿐이지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굳이 절충안을 제시하는 부분을 찾자면은 각자 글을 써보자. 요게 어떤 대안으로서 제시된 절충안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까지 밑줄이 쳐져 있진 않죠. 지금 밑줄 친 부분만 딱 봤을 때 절충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40번, 41번, 42번 풀려면은 나랑 다도 마저 읽어야겠죠. 학생 1이 지금 시청 누리집 게시판에다가 시장님한테 건의문을 쓴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이제 건의문 같은 경우는 읽는 독자가 특정되죠. 독자가 딱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독자가 지금 시장님이에요. 저는 땡땡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 많은 학생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아까 뭐 둘이 얘기 나눈 거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꽤 많은 학생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도 지금 이런 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한 거, 아까 학생 2가 말한 거에서 있었죠. 학생 2가 말한 그 내용을 지금 학생 1이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의류수감 관리에 대해 건의할 사항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하면서 지금 글을 쓰게 된 장문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의류수감 관리에 지금 저뿐만 아니라 필자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 있는 많은 친구들도 이런 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게 바로 내가 지금 이 건의문을 쓰게 된 동기다라고 동기 밝히고 있어요. 첨부한 영상처럼, 영상을 첨부했나봐. 여기 있죠. 실태 동영상. 지금 이게 누리집 게시판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영상 매체 같은 것들도 활용을 할 수 있죠. 우리 시의 의류 수감 중 상당수가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고 쓰레기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옷들도 의류 수감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고 주변에 버려져 있는 일도 많다 하면서 지금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 반면에 링크의 신문기사
알 수 있듯이 역시 이번에도 뭡니까? 누리집 게시판의 특성이 나타나죠. 이런 링크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달 수 있어요. 인근 땡땡시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지만 시청이 노력한 결과 시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의료수거함 이용이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시청이 노력한 결과 불편 해소, 의료수거함 이용이 활성화됐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약간 밑밥을 까는 거죠. 이렇게 지금 다른 시청에서 이렇게 해결한 게 있다 하면서 이제 해결 방안을 이제 제시하기 위해서 앞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지. 다른 시에서의 사례를 따라서 파손되고 방치된 의류수거함을 수리하거나 교체해 주시고 의류수거함의 올바른 이용에 대한 캠페인을 벌여주셨으면 합니다. 올바른 이용에 대한 캠페인. 그래서 지금 뭡니까? 지금 앞서 땡땡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바탕으로 지금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어요.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도시의 미관이 개선되고 의류수거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좋아질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긍정적인 효과. 그래서 지금 보면은 크게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 구조를 띄고 있어요. 자, 이런 건의문 같은 경우 또는 우리가 그 수행평가 때 썼던 설득하는 글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해결 구조를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해결 구조. 그리고 이 해결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 이익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건의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의문 형식으로 쓰인 학생 1의 초고를 봤고요. 자, 이어서 학생 2의 초고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학생 신문에 실릴 설득하는 글, 굳이 설득하는 글인데 설득하는 글 또는 논설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논설문 둘 다 나와 둘 다 공통적으로 설득하는 글인데 이제 그 글 장르를 굳이 구분하자면은 나 같은 경우는 특정 독자에게 쓰는 약간 편지 형식으로 쓰는 그런 건의문, 그리고 학생 2가 쓴 이 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수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쓰는 논설문이죠. 자, 읽어볼게요. 수거 대상이 아닌 물품과 쓰레기로 의류수거함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자, 지금 학생 2 같은 경우도 문제 상황 제시하고 있어요. 문제. 주변에 쓰레기장이 된 것도 있어요. 이에 의류수거함의 올바른 이용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올바른 이용에 대한 관심. 자, 문제 상황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이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올바른 이용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그런 독자들로 하여금 이런 올바른 이용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게끔 지금 서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지금 일단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문제 상황. 서론에서는. 자, 우리는 왜 의류수거함을 올바르게 이용해야 할까? 왜 올바르게 이용해야 할까? 왜? 첫째, 도시의 미관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도시의 미관과 환경 개선할 수 있어요. 둘째, 다시 입기에 충분한 의류가 재사용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의류가 재사용되는 비율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외국의 기부와 판매 등의 방식을 통해 의류를 재사용하고 있다. 이제 외국의 사례를 얘기하고 있죠. 외국 사례. 셋째, 의류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과정에 도움이 된다. 셋째, 의류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과정에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는 섬유 원료나 산업 자재의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물품을 주로 수작업을 통해 선별하는데, 이때 이제 의류수거함을 올바르게 이용할 경우 뭡니까? 이런 수작업을 통해 선별하는 과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올바르게 배출하면 선별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왜 우리가 의류수거함을 올바르게 이용해야 되는지, 올바르게 이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 2, 3,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뭡니까?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면 모르겠어요. 병렬구조라고 기억납니까? 병렬구조. 병렬구조랑 같은 말이 이제 나열구조인데요.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왜?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병렬구조. 병렬구조를 통해서 나열구조라고도 합니다. 나열구조를 통해서 지금 올바르게 이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세 번째 문단입니다. 그렇다면 학생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학생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자, 지금 보니까 학생인 우리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지금 예상 독자가 누군 것 같아요? 아까 나 같은 경우는 독자가 누구였어요? 예상 독자가 시장님이었죠? 자, 반면 지금 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학교 신문에
실른다고 했고, 그리고 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했으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상 독자로 삼아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특히 지금 우리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1회고사 때 포함됐던 모의고사에서 우리라는 이 대명사가 화자뿐만 아니라 청자도 포함시키는 그런 대명사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뭐 심리적인 거리를 좁히고 있다 막 이런 표현이 있었죠. 여기서 역시 우리, 그러니까 화자 자신뿐만 아니라 예상 독자인 우리 학교 학생들 다 포함을 해가지고 화자와 청자를 같이 아울러서 얘기하고 있고, 뭐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있다, 뭐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의류수거함 아니나 그 주변에 쓰레기 버려서는 안 된다. 자, 할 수 있는 일 첫 번째, 의류수거함 아니나 주변에 쓰레기 버려서는 안 된다. 쓰레기통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딱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구분해서 넣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예시도 되고 있죠. 배출할 의류가 물에 젖었다면 반드시 말려야 한다 뭐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요거는 지금 밑줄 쳐져 있는 거 보니까 해당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 다음, 이때 의류 수거함에 넣을 물건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이물질이 묻었다면 제거 후 배출하고 오염이 심하면 폐기하도록 하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뭡니까? 우선, 다음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그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뭐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역시 나열구조, 병렬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문단이 뭡니까? 해결 방안이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런 의류수거함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 구조를 띠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문제 해결 구조.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의류수거함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일이 어른들만의 일은 아니다. 우리 학생들, 역시 이번에도 우리 학생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관심과 작지만 큰 실천이 모인다면 나눔과 공유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자, 여기 이 표현 한번 잠깐 주목해 주세요. 작지만 큰 실천. 자, 이거 우리 저기 어디냐, 그 문학 시간에 한번 이 표현 방식, 그 표현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배웠던 개념인데, 자, 무슨 법이 쓰였죠? 저 역설법이 쓰였죠. 역설법. 역설법이 뭡니까? 겉으로는 모순된 표현인데 그 안에는 나름대로 진리, 뭔가 우리가 납득할 만한 타당한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했어요. 역설법. 그래서 작지만 큰, 작다라는 말이랑 크다라는 말은 서로 모순을 일으키죠. 이게 이제 그 앞에 있는 실천이란 말을 꾸며주고 있는데, 자, 작지만 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작지만 큰 실천. 우리 학생들이 실천하는 게 되게 미미하고 별거 아닌 사소한 그런 행위일 수 있어. 이런 작은 행위일 수 있어. 하지만 이게 모여가지고 어떻습니까?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도시 미관과 환경을 개선하거나 의류가 재사용되는 비율을 높이거나 재활용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 커다란 어떤 커다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죠. 그래서 사소하고 작은 행위들이 모여서 커다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다라는 의미에서 작지만 큰 실천, 이렇게 역설적 표현, 역설법을 사용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지금 이 글을 읽는 예상 독자들이 그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어떤 의식이나 행동의 변화를 좀 일으킬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에 긍정적인 효과, 이익,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 구조 플러스 긍정적인 효과,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자, 여기 2문단과 3문단에서 병렬 구조라 했죠. 정보들을, 또는 그쵸, 정보, 이 필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일단 정보를 병렬 구조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했는데, 이걸 제시하기 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자, 이거 색깔 구분 좀 할게요. 질문을 던지고 이거에 대한 답으로 첫째, 둘째, 셋째 하고 있고, 지금 세 번째 문단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질문하고 그에 대해서 우선, 또 다음으로 이렇게 답을
필자 스스로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질문 플러스 답변, 질문 플러스 답변의 구성인데, 우리 이것도 아마 저기 문학 시간에 배웠던 표현 방식일 거예요. 문답법이라 했던 거 기억납니까? 문답법. 필자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이거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는, 즉 정보를 그냥 올바르게 이용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아니라 왜 올바르게 이용해야 될까? 첫째,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서 뭔가 주목시키고 그 다음 답변을 제시하는 이런 표현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문답법인데 우리가 그 배웠던 표현 방법 중에서 비슷한 게 서리법이 있죠. 서리법. 근데 이 서리법과는 좀 다릅니다. 서리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질문의 형식을 띄우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거에 대한 답변이 글 자체에 드러나 있진 않고요. 독자가 스스로 생각해보게 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반면 문답법은 어때요? 필자가 질문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글에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리법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두고, 그래서 이 다, 학생 2의 초고 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리수거함을 왜 올바르게 이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이렇게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게끔 설득하는 그런 이렇게 정보 전달의 성격과 설득의 성격이 동시에 드러나는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글 내용 파악한 거 바탕으로 해서 자, 나머지 문제들 해결해 볼게요. 40번. 가의 대화 내용이 나, 다에 각각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에서 학생 2가 글감 선정의 이유에 대해 언급한 내용, 자, 가에서 학생 2가 글감 선정의 이유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 자, 뭡니까? 평소에도 문제 많다고 생각했고, 친구들도 이거를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부분이죠? 평소. 플러스 친구. 자, 근데, 나의 1문단의 학생 다수가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밝힌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맞습니까? 자, 나의 1문단에, 그치. 학생들 필요성, 여기 학생 2가 말했던 거를 지금 학생 1이 갖다 쓰고 있는 거 아까 확인했었죠? 자, 그럼 맞는 내용이죠? 1번, 맞는 내용이니까 지우고. 2번, 가에서 학생 2가 의류수감의 상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가에서 학생 2가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 쓰레기장이 되고 있다. 자, 의류수감의 상태에 쓰레기장이 되고 있다 이건데, 언급한 내용이 다의 1문단의 문제 제기 내용으로 언급되었다. 자, 다 잠깐만 볼까요? 1문단에서 수거 대상이 아닌 물품과 쓰레기로 인해서 수감 주변 쓰레기장이 된 것도 있다. 맞죠? 그래서 문제 제기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그치? 1문단에서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그 부분이라 했었죠. 자, 맞는 내용이고, 2번 맞는 내용이고. 3번, 가에서 학생 1이 신문기사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나의 3문단의 건의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제시되었다. 자, 학생 1이 신문기사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었죠. 다른 시청에서의 사례였어요. 다른 시에서의 사례였어요. 자, 그게 지금, 자, 뭐라고 나있었지? 3문단의 건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여기 제시됐죠? 신문기사 링크까지 걸어가지고 지금 다른 시에서 이렇게 해결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결하자. 그래서 건의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제시되었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가에서 학생 1이 시청의 영향력에 대해 언급한 내용. 학생 1이 시청의 영향력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 자, 시청의 대처가 미흡했고 시청의 영향력이 크니까 이런 대처와 시청의 노력이 필요하다. 수리도 하고 캠페인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언급한 게 있었어요. 그치?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나의 2문단의 건의 수용의 기대 효과로 제시되었다. 자, 나의 2문단. 자, 나의 2문단에서는 지금 건의 수용의 기대 효과가 아니죠. 지금 그 건의를 수용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어딥니까? 여기지 긍정적인 효과, 이익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3문단이죠. 그러니까 자, 2문단이 아니라 3문단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 가에서 학생 1이 의류를 올바르게 배출하는 일의 장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다의 2문단의 의류 수거함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이유로 제시되었다. 자, 학생 1이 올바르게 배출하는 일의 장점이 뭐였습니까? 그 의류 선별 작업에서 비용이랑 시간 줄어든다는 거였죠. 비용, 시간 줄어든다 했어요. 근데 다의 2문단의 의류 수거함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이유로 제시됐죠. 자, 특히 다 같은 경우는 학생 2가 쓴 글인데, 이제 학생 2도 학생 1이 얘기한 이
이 정보를 활용해서 글을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되었다. 맞는 내용이죠. 5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41번 보겠습니다. 장문 맥락을 고려할 때, 장문 맥락. 나,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글의 유형면에서 나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며, 자, 나는 글의 유형이 뭐였습니까? 건의문이었어요.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건의한 거였죠. 이런 실행 가능한 방안을, 자, 이런 거 좀 시행해 주세요 하고 건의한 겁니다.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건의문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 건의 대상을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고 이런 것들을 좀 실행해달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번 많은 내용이고 2번 장문 매체면에서 나는 필자가 언급한 내용을 예상 독자 확인할 수 있도록 자 매체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인터넷 누리집 게시판이었어요. 언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글의 정보 특정 정보가 다른 자료에 연결되게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야? 링크죠 링크 신문기사 링크 온 거죠? 그치 인터넷 누리집 게시판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매체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신문기사 링크를 걸어가지고 지금 내가 제시한 근거가 실제로 이런 거다 하고 볼 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준 거지. 3번 예상 독자 면에서 다의 예상 독자 뭐였습니까? 같은 학교 친구들이었어요. 같은 학교 학생들. 문제 해결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독자로 상정하고 있다. 자, 지금 다에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지역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독자로 상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학교 학생들. 지역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라고 하면 지역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요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 전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뭐 학교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뭐 마을에 사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 모든 구성은 아니다. 그 친구들 같은 학교 학생들. 4번 글의 주제면에서 다는 공동의 실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맞죠? 아까 문제 해결 구조였고 문제 상황 제시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이런 실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글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5번 장문 목적면에서 일단 둘 다 설득하는 글입니다. 그쵸? 나와 다는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 이익을 제시하면서 예상 독자를 설득하는 글이었습니다. 설득하는 글. 이제 이 설득이 주된 이 글의 목적이고요. 목적이고 이런 설득을 하기 위해서 정보 전달, 이 설득에 필요한 정보들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죠. 그래서 정보 전달의 성격도 드러난다. 자, 다음 42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점검 기준으로 할 때 A, B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점검 기준 나와 있죠. 자, 가랑 나 점검 기준인데요. 앞뒤 문장 간의 관계는 긴밀한가? 그러니까 앞뒤 문장 간의 관계가 긴밀한가 이건 뭐냐면은 이제 논리적으로 어색함이 없는가? 이런 얘기를 듣고 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인가? 그러니까 즉 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가? 이거죠. 관련성. 그래서 타당성. 논거의 타당성을 물어보는 점검 기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가를 기준으로 A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학생 E가 쓴 초고에서 자, 외국은 기부와 판매 등의 방식을 통해 의류를 재사용하고 있다. 요건데요. 자, A를 요걸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한번 이어서 읽어볼게요. 다시 입기에 충분한 의류가 재사용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입던 옷을 재사용하는 일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로 많기 때문이다. 자, 어색하죠? 자, A를 기준으로 이 앞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재사용률을 높일 수 있다인데 그 뒤에 오는 내용이 지금 뭡니까? 재사용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꺼린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뭐예요? 재사용률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지금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1번 틀린 내용이고 2번 가를 기준으로 B를 자, B가 뭐죠? 예를 들어 배출할 의류가 물에 젖었다면 반드시 만류한다 이 내용인데 자, 이거를 앞에 예를 들어 대신에 그러나 이렇게 수정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앞에 있는 문장에 이어서 읽어볼게요. 다음으로 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구분해서 넣어야 한다. 그러나 배출할 의류가 물에 젖었다면 반드시 말려야 한다. 자, 이거를 앞에 예를 들어 대신에 그러나 이렇게 수정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앞에 있는 문장에 이어서 읽어볼게요. 다음으로 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구분해서 넣어야 한다. 그러나
자, 여기서 그러나가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러나라는 것은 이제 완전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경우 쓰이는 건데, 지금 자, 넣을 수 있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 예를 들어 의류가 물에 젖었다면 차라리 예를 들어를 그대로 두는 게 더 어색하지 않겠네요. 넣을 수 있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 젖은 의류는 이제 넣을 수 없는 물건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넣지 말고 반드시 말려서 넣어라. 그래서 예를 들어가 오히려 차라리 자연스럽고 그러나로 바꿀 경우는 완전 어색해지죠. 이건 틀렸고. 3번 가를 기준으로 비를 의류와 가방, 담요 등은 가능하지만 손미불과 베개, 신발 등은 넣어서는 안 된다로 수정한다. 자, 요게 맞죠? 그치? 넣을 수 있는 물건, 이게 넣을 수 있는 물건, 넣어서는 안 된다. 넣을 수 없는 물건. 자, 지금 구체적인 예시들을, 넣을 수 있는 물건의 예시와 넣을 수 없는 물건의 예시를 딱 얘기하고 있는 요 문장을 넣었을 경우 완전 완벽해지죠? 그래서 답은 3번이겠죠. 가장 적절한 거. 4번 나를 기준으로, 자, 이거 뒷받침하는 논거인가. A를 왜냐하면 주변 친구들 중에 의류 수거함에 쓰레기 넣는 친구들 없기 때문에 수정한다. 자, A를, 자, 앞에 있는 문장이랑 봤을 때 다시 입기에 충분한 의류가 재사용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자,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근거여야 돼. 이게 왜냐하면 주변 친구들 중에는 의류 수거함에 쓰레기 넣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죠. 그치? 주변 친구들 중에서, 자, 이런 친구들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완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치? 4번 아니고 5번 나를 기준으로 자,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재활용 가능한 여부를 구분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다. 자, 지금 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구분해서 넣어야 된다. 이거에 대한 근거로,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재활용 가능 여부를 구분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떻게 구분해서 넣습니까? 전혀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죠. 5번도 아니지.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2번까지 해당되는 지문 읽고 또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43에서 45에 해당되는 이 지문 얼른 읽고 나서 우리 문제 빨리 풀고 자, 마무리를 해보죠. 자,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작문 상황이 나와 있어요. 맥락이죠, 맥락. 손글씨 쓰기의 효과를 소개하는 글. 자, 이게 뭡니까? 이제 글의 주제가 될 테고, 교재에 시류를 한다. 매체가 나와 있습니다. 학생의 초고 볼게요. 컴퓨터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쓰기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편해지는 대신에 컴퓨터 자판을 두는 일이 일상화되었다. 자, 손글씨 쓰기보다 힘이 덜 들고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를 선호한다. 하지만 손글씨 쓰기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자, 지금 컴퓨터를 통한 쓰기 행위가 되게 일상화되고 좀 이렇게 일상화되고 많은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그 현황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일상화되어 있는 배경 속에서 그 배경, 이런 컴퓨터 자판을 통한 쓰기 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는 배경 속에서 손글씨 쓰기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지금 딱 서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배경이지만 이런 그 컴퓨터를 통한 글쓰기가 일상화된 이런 배경이지만 손글씨 쓰기의 효과는 그 가치는 생각보다 크다라고 하면서 지금 서론에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지 딱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단. 컴퓨터 자판으로 글자를 입력할 때에는 강을 입력하든 뭐를 입력하든 손가락으로 3번의 타점을 두드린 동작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손으로 글씨를 쓸 때에는 손의 동선이 그대로 글씨를 이루며 단어마다 다른 궤적이 생기게 된다. 뇌의 시각 처리와 손을 통한 운동 경험, 쓰고자 하는 단어를 떠올리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즉 뭐예요? 지금 컴퓨터 자판으로 글 쓸 때의 뭐라 해야 되지? 그 동작. 이 컴퓨터 자판으로 글자를 쓸 때 일어나는 동작과 손으로 글씨를 쓸 때의 동작의 그 차이점, 대조라고 있죠? 그치? 대조하고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기서는
강이든 물이든 동작이 큰 차이가 없어. 컴퓨터 자판으로 쓸 때는. 반면 손으로 글씨 쓸 때는 어때요? 동선이 단어마다 다른 궤적이 생겨요. 그치? 그리고 이는 뭐예요? 뇌 시각 처리, 손을 통한 운동 경험, 쓰고자 하는 단어를 떠올리는 과정, 이것들에 영향을 줘서 뇌의 다양한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대조하면서 특히 이 손으로 글씨를 쓸 때의 장점,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손글씨 쓰기는 컴퓨터 자판을 이용할 때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또 차이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느림 때문에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 또 느림 때문에 듣는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양도 적어지므로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체계를 세워 정리하게 된다. 이때 정보의 선별과 구조라는 고등사고 과정이 이루어진다. 하면서 이번에도 뭡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때 이런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효과죠. 긍정적인 효과.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 하면서 역시 이번에도 손글씨 쓰기에서 나타나는 컴퓨터 자판에 비해서 손글씨 쓰기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서적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좋은 글귀를 손으로 차분히 따라 쓰는 필사는 정서적 효과에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차분히 따라 쓰는 필사는 자신이 적고 있는 글귀에 몰입하는 경험을 하게 한다. 자, 몰입하는 경험. 작성된 단 하나뿐인 책을 완성했다는 성취감을 맛보거나 좋아하는 글을 음미하면서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이 정서적 효과의 구체적 예시들이죠. 몰입하는 경험, 성취감, 치유되는 느낌. 구체적인 예시들. 컴퓨터 자판을 이용하는 쓰기는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이다. 하지만 편리함이라는 그늘에 가려지기에는 손글씨 쓰기가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이처럼 다양하다. 지금까지 계속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효과의 구체적인 다양한 효과들. 다양한 효과 그리고 예시들 바탕으로 해서 손글씨 쓰기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뒤에 A 비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에 나올 것 같고요. 한번 43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초고를 작성하기 전에 학생이 떠올리는 생각이다. A에서 E 중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손글씨 쓰기의 개념을 정의하며 글을 시작해야겠어. 자, 저 개념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손글씨 쓰기란 이런 거다. 소개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없었죠? 자, 답은 1번이에요. 딱 1번부터 답 나와서 참 고맙네요. 자, 그래도 2, 3, 4, 5번 보겠습니다.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에 일상화된 배경을 언급해야겠어. 언급하고 있죠? 지금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데 하지만 손글씨 쓰기가 주는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이러면서 서론에서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다음 C. 손글씨 쓰기와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의 차이를 예를 활용해 설명해서 맞죠? 차이. 아까 대조하는 부분이 있었죠? 대조. 맞고. 자, 네 번째,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보다 손글씨 쓰기의 속도가 느린 데서 오는 효과. 그쵸? 있었죠? 속도가 느린데 그로 인해서 사고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하고 우선순위 판단하고 체계를 세워서 정리하다 보니까 고등사고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4번 맞고 5번 2. 최근에 주목받는 손글씨 쓰기의 효과를 언급하기 위해서 최근에 주목받는 거 뭐 있습니까? 정서적 효과죠? 그치? 그래서 5번도 맞는 내용이죠? 자, 43번은 1번이었고요. 단 44번. 다음은 초고를 읽은 교직 편집부 담당 선생님의 조언이다. 오호. 이를 반영하여 A를 작성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손글씨 쓰기의 주요 효과를 모두 언급하고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라. 자, 두 가지 조건이 나왔어요. 주요 효과 모두 들어가야 되고요. 비유적인 표현이 활용돼야 됩니다. 일단 비유적인 표현은 우리 딱 봤을 때 알 수 있으니까 안 쓰인 것만 쓰인 거 찾아보자. 일단 여기 쓰였네요. 자, 요거 그리고 요거 안 쓰였죠? 요것도 안 쓰였네요. 배철민 이거 쓰였네요. 4번 쓰였고 빛깔이 진주 이것도 쓰였죠. 자, 그러면은 일단 1번, 3번 제낄 수 있고 자, 2, 4, 5번 중에서 이제 주요 효과를 모두 언급한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 주요 효과라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고등사고 과정이 이루어진다. 정서적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게 아니지. 어디야? 어디 있죠?
이게 순서가 왜 이렇게 됐지? 자, 이렇게 옮겨졌구나. 자, 지금, 그리고 또,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되는 효과,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뇌의 다양한 영역 활성화, 고등사고 과정, 그리고 정서적 효과 세 개인데, 이게 다 들어간 걸 찾아보자면은, 뭡니까? 이거죠? 뇌의 다양한 영역 활성화, 이해도 향상, 정서적 효과. 5번이 답이네요, 5번. 일단 4번 볼까요? 글 쓰는 능력 향상시키고 정서적 효과. 정서적 효과만 언급됐고, 글을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건 없었고, 정서적 효과, 이게 있었는데, 이것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4번 아니고요. 2번, 쓰기의 과정, 장점과 한계, 정서적 효과를 통해 양면과 같은. 지금, 주요 효과를 모두 언급한다는 거 장점을 얘기하는 건데, 뭐 한계 이런 건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손글씨 쓰기 과정?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주요 효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지. 2번도 아니죠. 그래서 답은 5번. 마지막 문제예요.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보기는 학생이 초구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 묻는 문제인데, 자, 전문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전문가의 인터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니은 연구자료 같은 경우는 손글씨 쓰기, 자판을 이용한 쓰기와 손글씨 쓰기라는 두 방식으로 강연 내용을 정리하도록 한 후 성취도를 확인했다. 그 결과 과제 1에서는 기억 여부를 묻는 과제 1에서는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개념 이해를 묻는 과제 2에서는 손글씨 쓰기 방식으로 정리한 집단이 훨씬 높은 성취를 보였다. 자, 그러니까 강연 내용을 컴퓨터 자판을 이용해서 정리한 거랑 손글씨 쓰기 방식을 활용해서 정리하는 거, 이렇게 두 집단을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 지금 기억 여부를 묻는 과제 1,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거는 과제 1은 이제 자판 활용한 곳이랑 손글씨 활용한 곳이랑 차이가 없었는데, 어디서 차이가 보였습니까?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 이걸 묻는 과제 2에서는 손글씨 쓰기가 더 높은 성취를 보였다. 자,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개념 이해와 관련된 거니까 우리 아까 봤던 것 중에서 여기 두 번째 장점이 되겠죠? 사고, 우선순위 판단에서 정보를 더 잘 선별하고 구조화해가지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요 두 번째 장점에 해당되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디귿으로 우리 학교 설문조사 학습 과제 작성 시 선호하는 쓰기 방식은 지금 자판 쓰기를 더 선호하고 손글씨 쓰기는 적은데, 자, 선호하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 자판 쓰기를 이용하는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를 더 선호하는 이유로 첫 번째, 빠르게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손으로 쓰면은 팔이 아프고 귀찮아서. 자, 이거였고요. 손글씨 쓰기를 활용하는 이유로 첫 번째, 애착이 생긴다. 과제 애착이 생기고, 과제 정성을 쏟을 수 있다. 자, 요 내용이죠. 자, 요거는 어디랑 좀 관련이 있어요? 우리 아까 봤던 글에서 세 번째 효과, 정서적 효과 좀 연결시킬 수 있겠죠? 뭐 성취감이라든지, 그리고 뭐 몰입하는 경험,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각각 기억은 뇌의 다양한 영역 활성화, 니은은 사고과정, 이해도, 디귿은 이 정서적 효과와 관련된 그런 자료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1번, 기억을 활용하여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이 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맞죠? 맞고, 2번, 니은에서 과제 1의 결과를 활용해서, 과제 1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집단 간의 차이가 없던 그 과제예요. 손글씨 쓰기가 특정 상황에서 효과적이라는 산문된 내용. 아니지, 이거 차이가 안 보이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뒷받침을 합니까? 차라리 과제 2를 가지고 근거 삼아서 그 내용을 뒷받침을 해야겠죠? 답은 2번이겠네요. 3번, 니은에서 과제 2의 결과를 활용하여 손글씨 쓰기가 내용 이해도를 높였다. 이게 맞죠? 이게 맞는 내용이지. 2번은 틀린 내용이고 3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4번, 디귿 1, 선호하는 쓰기 방식. 자, 요거를 가지고 컴퓨터 자판 쓰기를 이용한 쓰기 방식을 선호한다. 1문단의 내용 보완한다. 그치? 지금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 쓰기가 일반화되어 있다, 조금 일상화되어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1문단에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이 설문 결과를 가지고 이만큼 지금 72%나 된 학생들이 이걸 더 선호한다, 일상화되어 있다 라고 뒷받침해 줄 수 있지. 마지막 5번,
이거 디귿-2 이걸 가지고 봤을 때 손글씨 쓰기와 과제를 수행할 때 정서적 효과를 준다는 내용을 사문단에 보충한다. 맞는 내용이죠? 그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 헌법과 작문 6월 모의고사 해당되는 부분 다 풀어봤고요. 자, 요 내용들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시험 준비 잘 하길 바랍니다.